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집필했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해커 썰PT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영양 지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운동법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가 군살을 빼려고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칼로리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칼로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활동을 해야 에너지 연소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대사 활동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살이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 살이 찌게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내가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 산화된 식재료, 지방 분해가 어렵게 만들고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다 그것들은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정말 적합하고 유익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계속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몸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들은 살이 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내 뇌가 작동하고 내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살이 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많이 먹는 분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먹는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군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군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게 아니라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하냐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사람 몸에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만성 피로를 없애실 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효과가 빠릅니다. 이 계란, 우유, 토마토 이런 것들을 아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아무거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있으면, 포장지가 있으면 뒤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 성분표가 있을 거예요. 성분표. 그럼 이 성분표에 밀, 대두, 토마토, 계란, 소고기, 함유 이런 것들이 딱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마다 정말 안 맞는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음식들이 사람마다 정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난 괜찮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몸에 영양소가 되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장누수를 일으키는, 장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은 계란, 토마토, 밀, 대두, 소고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 수강생 분들한테.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이기도 하고, 우리 물 많이 마시고 이런 거, 물을 하루에 막 2리터, 3리터 많이 들이켜 마시면 몸에 깨끗해질 것 같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미디어에서나 권위 있는 분들이 물을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진다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지가 못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큰 물통에 떠서 물 가득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 몸에 좋아지겠지 하고 화장실 1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소변도 보고 했는데, 왜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냐?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필수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요. 이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소금.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소금물을 마셔야 돼요. 소금물. 실제로 제가 이 촬영 장소에 오면서 들고 온 게 여기 이 텀블러에다가 물을 쌓았는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그냥 찬물이 아니라 소금을 잔뜩 탄 살짝 짭짤한 물이에요. 짭짤한 물. 물을 마시더라도 내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면 다시 채워 넣어줘야겠죠, 나트륨을. 그래서 맹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필수 미네랄인 나트륨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방 분해가 안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리터, 3리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고 살이 찌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코코넛 밀크,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라고 하면 칼로리가 되게 높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살쪄, 이렇게 아주 조금 단순하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칼로리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이나 제가 운동을 지도하고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그 수강생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생님 이거 칼로리 높아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칼로리 조금 더 낮은 거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곤 하세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칼로리의 이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이론이고 너무 낡은 지식이에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몇 칼로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면 살이 빠지고 탄수화물을 그러면 늘리면 살이 찌나요? 뭐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건 이 음식이 어떤 칼로리, 몇 칼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인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지, 사람 몸에 잘 받아들여지는 성분인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는 중세지방산, 아주 좋은 양질의 지방산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중세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먹으면 살찌는 나쁜 기름 그런 게 아니라, 튀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몸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좋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지방은 1당 9니까 먹으면 살찌고 그런 게 아니라, 코코넛 밀크 같은 좋은 지방산은 많이 드실수록 몸에 이득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이런 양질의 지방, 양질의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코코넛 밀크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미밥, 이것도 정말 잘못 마케팅된 음식이기도 하고 오해가 많은 음식이기도 해요. 현미밥, 쌀밥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위장에 오래 남아서 소화를 오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늦게 오른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 웰빙 푸드다.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를 위장이 계속 강력한 위산을 계속 위장에 내보내서 소화를 많이 시키려고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산이라는 물질은 그냥 뭐 닿으면은 그냥 걸쭉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강력한 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위장에 오래 있을수록, 많이 분비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 염증이 생기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산은 엄청 강력한 독이에요, 독. 어떤 물질을 녹이고 어떤 물질을 분해하고 없애주는. 근데 그런 현미밥을 먹으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에 오래 남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혈당이야 조금 늦게 오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야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신경계가, 우리 대장, 소장, 위장 이런 부분들에 계속 자극이 많이 되고, 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언급했다가 많은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건, 소화 잘 되는 쌀밥을 드시고 혈당 이슈가 있으시다면 에사비 식초물,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를 드셔서 혈당을 낮춰주시고, 식후에 앉아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걸어주고 식탁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저는 실제로 쌀밥만 먹어왔는데 전혀 혈당 이슈 그런 게 없고, 당뇨 환자분들도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손해예요. 현미밥, 통밀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많이 정반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식사를 저는 언제 하냐면 배고플 때만 해요. 배고플 때. 제가 저녁 8시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굳이 저녁 식사를 안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몸, 우리 장, 대장, 소장, 위장이 쉬어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영양소가 규칙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어떤 시계와 같이 작동해서 딱딱딱 맞게 돌아갈 것 같고 참 듣기 좋고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럴듯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20년간 삼시세끼 무조건 챙겨 먹었고 배 안 고파도 먹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몸이 쉴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우리 위장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가 없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7일 근무를 하루에 9시간씩 계속 나가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위장, 소장,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일하지 않을 시간을 주셔야 그 강력한 위산, 인슐린 그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점막에 상처가 나고 세포가 손상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원활한 순환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계속 음식물을 먹어주시게 된다는 건 얘네한테 쉬지 말고 너 계속 일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 세포가 회복하고 우리 몸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오토파지 작용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냥 드시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드시고 양질의 버터를 많이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 이런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주시면 몸이 정말 좋아하고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완성피로가 없어지고 살이 정말 잘 빠져요. 그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배고플 때만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고 3일 동안 굶을 때도 있어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몸에 정말 이렇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아침 식사, 황제의 아침 식사 다 하면서 엄청 푸짐하게 드시면 몸에 이롭고 사과를 드셔야만 한다. 아침 사과는 금이다. 일부 맞는 내용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일부러 견과류나 어떤 그릭 요거트, 우유,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 시리얼 이런 것들로 챙겨 먹어주시는 것보다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굶어주셔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몸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쉴 시간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설PT님, 민규님은 아침 식사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해요. 이거 소금물 먹어요. 소금물 먹고 공복 시간을 최소 18시간을 계속 유지를 해요. 전날에 6시에 먹었다면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 인슐린을 분비해야만 하는 칼로리가 있는 위산을 분비해야만 하는 음식들을 넣어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유리해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어렵지만 꼭 말씀을 드려요. 배 안 고프면 드시지 말라고.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그거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식사를 거르지 마셔라. 몸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굶으셔도 돼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나약하게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옛날부터 아주 몇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장류잖아요, 사람이. 사바나 초원에서 창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사냥감이 보여서 걔를 포획해서 잡아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은 운 좋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굶어야 돼요. 왜냐면 소화를 시키고 그런 사냥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 잡아 잡수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은 내가 가끔씩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익숙하게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죽음의 위기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환경, 기회라고 느끼게 되고 뇌가, 장이, 소장이, 대장이, 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더 건강해지는 상태가 돼요. 공복 시간 동안.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냥 거르시고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면 삶은 달걀 그런 걸로 일부러 드시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소금물을 드세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몸이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생기는 식물성 기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계획이 가능해지고 훨씬 더 건강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지 않았는데 얘가 들어간 걸로 몸에 좋은 기름이래.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카놀라유, 면화씨유, 고추기름, 참기름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맞습니다. 참기름 고소하죠. 참기름 팍팍 쳐서 회덮밥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안 좋죠. 좋지가 못해요. 참기름에도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되게 높고 산화가 잘 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드신다고 하더라도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들기름을 많이 드세요. 들기름은 저는 거의 하루에 한 컵 먹을까요?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살이 찌나요? 안 찌죠. 피곤해지고 뭐 염증이 생기나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좋은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식물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먹을 땐 아주 잘 선별을 잘 해서 드셔야 되고 동물들은 웬만하면 내 몸에 이로워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뭘 먹어야 될지 선별하실 때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선별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자분들한테 꼭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자분들이 카페 많이 가시잖아요. 아메리카노 드시고 아메리카노 시키면서 디저트도 하나씩 드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디저트. 근데 이 두 가지 음식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염증 생기는 음식, 독성이 많은 음식, 산화가 잘 되는 식재료가 모두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저가 커피들. 그 커피들이 뭘로 만들어질까요? 커피콩으로 만들어지죠. 커피콩. 그냥 뭐 어디서 커피 원액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커피콩을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그거를 압축해서 짜내서 만들어지는 게 커피죠. 그리고 커피 시키면서 만약에 라떼를 시키셨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나요? 우유가 들어가죠. 우유. 라떼는 우유 첨가한 게 라떼니까. 만약에 두유 라떼를 시키셨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두유가 들어가죠. 소이 라떼. 그럼 그 음식들이 아주 하얗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몸에 좋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콩에는 마이코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콩이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안전한 음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과자의 성분표 뒤쪽 보시면 여기에 콩도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두함유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콩류들 자체가 그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커피콩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콩을 뜨거운 고열에 로스팅 했다고 해서 안쪽이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습기가 차고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그 커피콩에 생긴 곰팡이를 마이코톡신과 같은 이름으로 명명을 해요. 그럼 그 독소들은 그냥 몸에서 잠깐 있다가 쓱 나가는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이 계속 일을 해야만 하게 만드는 안 좋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카페인을 마시니까 안 좋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물론 맞죠. 근데 플러스해서 그런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커피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훨씬 더 납득하시기 쉬울 거고 그리고 디저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딸기 케이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딸기 케이크, 생크림이죠. 생크림. 여러분이 만약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생크림 뭘로 만들어질까요? 우유로 만들어지죠. 우유도 일반적으로 칼슘이 많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다. 뭐 의사 선생님들, 권위자이신 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다면 우유를 많이 마셔라라고 권장하시기도 하는데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죠. 칼슘 많아요. 많죠. 근데 간과하고 있는 건 그 우유에 칼슘 100%가 아니라 변성 단백질, 카제인, 유당
이런 나쁜 물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큼 우유 많이 먹은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5살 때부터 밥상 머리에 우유, 땡땡 우유 한 컵 따라 놓고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이 밥 한 숟갈 먹고 우유 마시고. 왜냐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물은 좀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따지면은 22년 넘게 우유를 매일같이 마셨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카제인, 변성 단백질,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 정말 안 좋고 해독을 해야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안 좋은 물질들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유는 흰우유,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드시지 마세요. 유당 같은 거, 변성 단백질, 그런 물질들이 어떤 작용도 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책 있죠.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우울증을 겪은 게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말도 잘하고 뭐 멀쩡한 청년처럼 보이고 뭐 건강해 보일런지 몰라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울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제 정신력이 약해서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우유를 많이 먹은 것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우유는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멀리하면 좋다. 제 얘기 궁금하시지 않을 테니까 조금 줄일 텐데 결국 아셔야 되는 거, 우유 드시지 마세요. 제발. 몸에 좋아 보이죠?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훨씬 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칼슘 많다. 칼슘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칼슘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자연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고기, 뭐 육류, 아니면 견과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칼슘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낫고, 칼슘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우유를 마신다. 되게 많은 걸 잃고 조그만 것을 얻게 되는 되게 비효율적인 식사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 밖에도 빵, 계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아실 거예요. 계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 유발이 많이 되는 식품 중 하나고, 빵은 뭘로 만들어지죠? 밀가루로 만들어지죠. 밀가루 몸에 좋나요? 안 좋죠. 빵 맛있어서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 자체가 사람이 그 글루텐을 계속 원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빵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빵이 맛있어서, 혹은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혹은 내가 맛있는 걸 못 끊는 식욕에 취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글루텐 자체가 중독을 일으켜요. 마약만이 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글루텐들 자체에도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는 아주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밀가루 하나만 끊으셔도 웬만한 건강 문제가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페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걸 드시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카페 가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드시면 돼요. 허브티 드세요. 허브티. 캐모마일, 페퍼민트, 얼그레이 티, 허브티로 드시고, 당류 안 들어간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당류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최대한 덜 뺀 좋은 재료를 쓰는 카페를 선정해서 가시고, 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쌀로 된 걸 드세요. 쌀. 밀가루 말고 쌀로 된 거. 근데 그런 걸 많이 파는 카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빵, 우유, 저가 커피 이것만 끊으셔도 웬만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뭐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쉐이크 많은 분들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죠. 단백질 채우려면은 이런 쉐이크를 통해서 몸에 흡수하기 쉽게 액체로 드시면 몸에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처방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의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아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쉐이크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단백질의 유래, 원래 그 단백질이 어떤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시중에 파는 그 단백질 쉐이크의 99% 이상이 어떤 단백질이냐면 대두 단백질일 것이고, 만약에 당류가 낮다라고 마케팅하는 제품들 중 99% 이상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이런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을 넣어서 당류를 낮추고, 우리 단백질 쉐이크는 몸에도 좋은데 맛까지 있어요 라고 마케팅하는 단백질 쉐이크일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라고도 하고 단백질 보충제라고도 하죠.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단백질 채우려면 뭐 먹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답변 드리면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로 드세요. 고기. 목초 먹인 소고기, 방목해서 키운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좋은 거 먹고 자란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채우시면 훨씬 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지방, 미네랄 그런 것들이 고기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먹게 되면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단백질 채워야지 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드시게 될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돈이 계속 나가고 계속 피곤해지고 간염증이 많아지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뇌피셜이나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드시지 않는 게 몸에 이롭고, 단백질은 고기로 채우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게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위산을 분비해줘서 소화를 돕는 그런 소화제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소화가 안 되면 실제로 많이 먹었어요. 뭐 양배추로 만든 거라고 하면서 환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소화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화 효소를 먹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위산을 억지로 분비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이 아닌 소화제가 아닌 소화 효소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소화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통 90% 이상이 위산 분비를 많이 시켜줘서 소화를 돕게. 근데 약국에서 파는 90% 이상의 소화제들이 어떤 성분이냐면 위산 분비를 억지로 만들어줘서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소화를 잘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그 소화제에 들어간 위산을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그냥 위산 분비만 시켜주고 알아서 체외로 잘 배출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위장벽에 손상을 내게 되고 장을 다 긁는다는 거예요. 똑같죠? 위산이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많아지면 위장벽에 상처가 나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내가 소화가 안 되면 뭘 먹어야 되지?를 서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화 효소, 글루텐, 카제인, 렉틴, 옥살산염 이런 것들을 두루 다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소화 효소를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고, 앞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삽이라고 하죠. 이 발효 식초를 드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산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식초가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타 마시게 되면 위산의 역할을 해요. 위산. 아주 건강하고 미네랄도 많고 유기산도 풍부한 그런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플사이다 비니거 식초는 정말 많은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쿠팡에서 그냥 한 12,000원 정도 지불하시면 1리터 가득 오거든요. 저는 그거 한 달 내내 마셔요. 식후마다. 그러면 혈당 떨어지고 소화도 도와주고 우리 피부를 맑게 해주고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기보다 소화 효소 그리고 애플사이다 비니거 이것들을 챙겨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지실 겁니다. 에사비를 먹는 타이밍은 간단해요. 음식물과 섞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식전 20분 안쪽, 아니면 식중, 아니면 식후 20분 안쪽,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음식물 사이에 이 에사비 식초, 이 에사비 희석한 식초물을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목이 좀 말라. 그러면 식전에 그냥 한 컵 쭉 들이키고 식사를 해요. 아니면 식중에 내가 조금 느끼한 걸 먹어. 그러면 식중에 에사비 식초물을 마셔주면서 약간 느끼한 걸 덜어내주고 음식의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게끔 살짝 헹궈주는 느낌으로도 마시기도 하고, 내가 마시다가 다 먹고 나서 입안을 깔끔하게 헹구고 상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식사를, 그러면 식후에 드셔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20분을 초과해서 너무 식사와 동떨어진 시간대에 드시게 되면 음식물과 섞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식초물 안에 든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춰주는데 작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식전, 중, 후에 드시면 됩니다. 유기농을 꼭 먹어야 하나요? 설PT님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저는 제 모든 SNS에서 유기농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꼭 유기농을 드시라. 야채를 드신다 하더라도 꼭 유기농을 골라서 드셔야 한다. 그게 몸에 훨씬 더 이롭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 주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유기농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유기농 아닌 식품, 유기농만 너무 골라 먹으면 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유기농 먹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이 아닌 그냥 국내산 혹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야채들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약이 소량 묻어 있어요. 근데 이 농약에 대해서 너무 그냥 흘려듣게 되시면 야채, 내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계속 피부에 뭐가 나고 피곤해지고, 병원에 가서 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혈당 수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간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는 답변만 들으시고 원인을 못 찾으세요.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 중 정말 결정적인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약이에요. 농약. 그냥 국내산 채소, 그냥 프레쉬, 뭐 패키징 된 듣기 좋은 프레쉬나 뭐 어떤 국내산 우리 땅 아니면 뭐 그런 듣기 좋은 것들로 농약이 묻어있는 패키징된 야채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꼭 아셔야 되는 건 내가 농약도 같이 먹고 있다는 것과 아셔야 돼요. 농약 조금만 먹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왜냐면 독약이니까. 근데 유기농 채소들에는 그런 농약들이 안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기농 채소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돈 주고 농약 사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채소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농약은 안 먹어야지. 농약 드실 건가요? 농약 돈 주고 사 드실 거예요? 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3, 4천 원 더 주시고 진짜 비싸도 5, 6천 원 정도만 더 지불하시고 농약을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이롭겠죠. 네. 유기농 채소는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나요? 잘 구하기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려드릴게요. 한살림, 오아시스 마켓, 농협, 생협, 이런 판매처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장을 보시더라도 무조건 대형마트, 동네 마트만 고집하시는 것보다 유기농 채소를 많이 팔고 있는 엄선된 식재료만 판매하는 그런 좋은 판매처를 골라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어떤 영양, 올바른 음식 지식을 알려드린다는 타이틀로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음식을 만들고 사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만들면서 몸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 있는 분들이 이게 몸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즈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니즈를 팔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니까 또 사람 몸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걸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는 생야채 샐러드, 아니면 저가형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잘못된 음식 상식에 기반해서 몸에 좋다고 마케팅된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올바른 지식인데, 그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꼭 마약을 먹어야만, 꼭 하루에 술을 2병, 3병 마셔야만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꼭 하루에 담배를 3갑, 4갑씩 태워야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몸에 좋다고 알았는데 사실 안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3년, 4년 먹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영양, 올바른 음식 지식들을 조금 의아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조금 더 서치를 해보시면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리고 계세요. 특히 해외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SNS 권위 있는 분들이 이거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라고 하는 걸 사실은 저게 아닌데 라고 알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만큼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좋고 맛있고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잡고 들어가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으로 다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몸의 구성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조금 만만한 녀석이라고 봐도 되는데, 단백질은 들어오게 되면 간이 해독을 해야만 하는 물질이에요. 살짝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고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많이 들은 함량이 많은 닭가슴살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먹게 되고 그러면 몸이 더 많이 클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해독을 해야만 하는 게 단백질,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마다 단백질이 필요한 그람 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단백질의 종류도 대두 단백질, 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닭가슴살에 있는 단백질, 소고기에 있는 단백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닭가슴살에 단백질에 이 뭐 200g짜리 닭가슴살에 50g이 들었으니까 이거 하루에 4팩 먹어서 80g 채우면 그거 다 근육으로 간다. 너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는 거, 특히 항생제를 많이 마시고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맞춰서 한 1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사육장 안에서 A4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좁은 사육장 안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자란, 그러다가 도축돼서 나온 그런 저가형 단백질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거는 단백질이라기보다 우리 간한테 일거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단백질로 작용을 한다기보단 단백질이긴 하죠. 근데 성장 호르몬, 항생제, 나쁜 곡류를 먹고 자라면서 코르티솔이 가득 나오면서 생긴 좋지 못한 변성 단백질, 그런 것들이 저가형 단백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단백질을 먹긴 했는데 근육은 안 크고 계속 피곤해지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피부에 뭐 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몸이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축적돼서 근육을 생기게 하고 근육이 상처가 됐다면 그거를 다시 메꿔주고 하는 구성 요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적게 드시고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세요.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건데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노란색 지방,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정말 활성산소를 제공해주고 하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시면 굳이 단백질을 뭐 엄청 많이 드시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몸에 이롭고 근육이 잘 붙으실 겁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야채 샐러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생야채 샐러드, 어떤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그런 것들을 전혀 열 처리하지 않고 아주 신선하게 푸릇푸릇하게 해서 토마토랑 닭가슴살, 렌틸콩, 만두콩 그런 것들랑 이렇게 섞어서 파시잖아요. 몸에 좋아 보이죠. 몸에 좋아 보여요. 닭 식이섬유도 많을 것 같고 먹으면은 내 몸도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얘기는 조금 빼고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물들이라는 녀석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고 되게 똑똑해요. 어떤 게 똑똑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동물들이 날 잡아 먹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 어떤 막들을 본인들한테 포함을 하고 있냐면 렉틴, 옥살산염 그런 독성 물질들을 함유를 해서 내가 잡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동물들이 먹었을 때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끔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풀들이 이렇게 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되게 착해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몸에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옛날부터 아주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진화가 되어 온 애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애들이 그 식물들인데 그 식물들이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똑똑하고 아주 단단한 세포막, 세포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동물, 특히 우리 같은 인간, 풀만 먹는 인간이 아니라 풀만 먹는 동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먹으면서 잡식으로 만들어진 인간 같은 경우는 이런 풀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단순히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렉틴, 옥살산염, 뭐 피트산 이런 독성 물질들을 같이 아무런 열 처리, 해독 작용 없이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샐러드를 많이 먹고 내가 분명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칼로리 낮은 그 샐러드를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살이 계속 찌고 이상하게도 여드름이 계속 나고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고 엄청 비싸지만 애써 사 먹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살이 군살이 계속 붙고 염증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생야채를 조금 과장해서 생야채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라고 정도까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 알아요.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데 사람한테 건강한 음식이 맞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덜 찌니까 샐러드를 먹어야겠다라고 잘못 생각하시고 많이 드셔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야채를 쪄서 드시고 야채를 드시더라도 십자화가 채소, 예를 들어서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알배추도 괜찮아요. 청경채. 이렇게 사람 몸에 정말 이로운 물질들이 많은 십자화과 채소들을 물에 증기로 쪄서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건 만성 피로를 없애는 것이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이건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이건 훨씬 더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야채를 드시지 마세요. 생야채를 드시면 안 돼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토마토도 물론 방울토마토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먹죠. 왜냐면 하나당 칼로리가 한 자릿수 아래야. 그러면은 100개씩 먹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계속 찌고 칼로리만 따지면 전혀 살이 찔 수가 없는데 왜 살이 계속 찔까요? 방울토마토를 2000개씩 먹어서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앞서 말씀드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간이 일을 하게 되면 지방 분해할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먹은 그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야채들, 생야채, 토마토, 렌틸콩, 콩에도 비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두, 유전자 조작을 한 대두. 그래서 생야채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알아요. 근데 불편하죠?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몸에 건강해지고 싶다면 드시지 마세요. 이것도 앞선 PD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정말 치밀하고 잘 마케팅된 음식 중 하나예요. 제로 칼로리. 딱 봤을 때 투명하고 어떤 투명한 색깔로 된 이온 음료 그런 것도 제로 칼로리 음료가 되게 많죠. 아니면 콜라를 먹더라도 제로 콜라를 먹으면 훨씬 더 내가 콜라를 먹더라도 제로 칼로리를 먹으면 그나마 몸에 나을 것 같고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내 건강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도 제로 칼로리를 그래도 찾으면 훨씬 더 그나마 낫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결국엔 똑같아요. 제가 모든 제 컨텐츠들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부터 모든 다이어트와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제로 칼로리 설탕이 안 들었어. 제로 칼로리 설탕이 안 들었죠. 성분표 보면 당류 0g 혹은 1g 이렇게 그래서 그 메인 표지에다가 딱 당류 제로 0g 저당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는 말이 조금 길어졌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가 마셔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달아요. 맛있어요. 오히려 제로 칼로리가 더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거냐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말티톨, 아세설팜칼륨 이런 저가형 대체당들, 인공 감미료들이 제로 칼로리에는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설탕보다는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설탕보다는 혈당을 덜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설탕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감미료들은 우리 몸에 타고 들어가서 장에 미세한 구멍을 내요. 미세한 구멍을 내게 되고 그걸 장누수라고 하는데 그런 구멍들이 장에 곳곳에 많아지고 장이 원래 단단한 벽으로 딱 견고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감미료들 덕분에 장에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뚫리게 되면 그 장에 미세한 구멍을 타고 우리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나쁜 물질들이 장을 빠져나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콜라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콜라 마시면 너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제로 칼로리 콜라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제로 콜라라도 마시면서 위안을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속상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인공 감미료 있죠? 수크랄로스, 말티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이런 대표적인 아주 몸에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이 든 제로 칼로리 음료를 드시는 것보다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런 천연 감미료들,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천연 감미료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에다가 살짝 섞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이롭고 단맛도 충족시킬 수 있고 서서히 그런 사회가 좋다고 마케팅하는 그런 제로 칼로리 음료들에서 탈출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은 않게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천연 감미료들을 꼭 기억하세요.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에리스리톨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많이 권장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어려워요. 성분표 조금 보시면 돼요. 여기 아스파탐 있어?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되시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삶에 조금씩 녹여가다 보면 몸이 건강해져 있고 사회가 말하는 어떤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제작해서 이거 몸에 좋아요. 이거는 맛있는데 살도 안 쪄요. 라고 하는 마케팅들에 속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시지 마세요. 제로 칼로리 음료. 그냥 물 드세요. 소금물 드세요. 소금물 드세요.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현미밥 기억하시죠? 현미밥 위장에 오래 남으니까 혈당을 늦게 열리고 그래서 몸에 좋다. 이런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논리로 인해서 좋다고 마케팅된 음식이죠. 통밀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통밀빵은 사실 정말 더 권장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맛있기 때문에 먹죠. 근데 통밀빵을 드시는 분들이 왜 통밀빵을 먹냐 하면 내가 밀가루는 먹고 싶은데 통밀빵을 먹으면 그래도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뭐 혈당도 덜 올린다고 하니 통밀에는 또 많은 영양소들이 있대 라고 생각하시면서 식빵을 고르실 때도 흰 식빵보다 통밀 식빵을 고르시거나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시지 마세요. 같은 원리예요. 통밀빵 위장이 소화시키기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심지어 밀가루, 심지어 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밀가루를 드신다고 하면 그냥 흰 밀가루를 드세요. 흰 밀가루. 소화시키기가 쉽고 혈당 이슈가 있으세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물을 드시고 신체 활동을 하셔서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통밀빵 먹으면 그나마 몸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권위 있으신 분들, 통밀빵을 건강식품이라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통밀빵 전 맛없어서 안 먹거든요. 근데 몸이 더 좋아요. 왜냐면 통밀빵 저는 맛없어서 안 먹어요. 대신 흰식빵 먹어요. 먹더라도 훨씬 더 맛있고 부드럽고 근데 몸에도 그나마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밀빵은 드시지 마세요. 드시는 게 아닙니다. 영상 보다 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의사도 아닌데 이 젊은 친구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거 왜 다 아니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식용유 마찬가지죠.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면화씨유, 뭐 고추기름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마트에서 진짜 깨끗하게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투명하게 진열해놓고 많이들 사 마시시니까 요리할 때 카놀라유, 요리할 때 그냥 식용유보다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조금 더 비싸지만 몸에 좋겠거니 라고 하고 구매하셔서 비싼 돈 들여서 구매하셔서 드시죠. 계란 후라이 구울 때도 넉넉하게 몸에 안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식용유를 고르실 땐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식용유,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면화씨유 이런 것들에는 어떤 성분이 많냐면 오메가6라는 성분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6. 오메가6도 물론 사람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질인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 이 음식점들 아니면 식품을 파는 식품 업체들에서 파는 거의 95%의 음식들, 제품들, 식품들에는 그런 식품들은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메가6, 요즘 우리가 먹는 앞서 말씀드린 콩기름, 카놀라유 그런 기름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보면 오메가6 비율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거든요. 오메가6를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가 3보다 숫자가 더 높아서 몸에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해독해내야 되고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몸에서 배출해야 하는 물질로 몸이 인식하고 몸에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기름들을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몸에 염증이 생기고 간이 해독을 해야 되고 지방 분해나 회복할 시간이 없고 몸이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메가6가 몸에 우리 사람 몸에 많이 필요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뭘 먹냐?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하냐? 간단해요. 원래부터 기름을 머금고 있는 식물성 기름을 드시거나 동물성 기름을 많이 드세요. 원래부터 기름을 머금고 있는 식물성 기름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것들은 원래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고 사람한테 이로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름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고 충분히 요리하실 때 뿌려 드시라고 해요. 실제로 저는 요리할 때 아보카도유 발연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보카도유를 주로 써요. 그러면은 기름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넣고 그렇게 하냐? 그거 저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충분히 넣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 아보카도에는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롭거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몸에 안 좋잖아요. 혈관에 끼잖아요. 뭐 분해가 어렵잖아요. 소고기 기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잘못된 정보고 그 선생님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성 기름이 혈관에 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일부 왜곡된 좀 편협한 연구에서는 동물성 기름이 좋지 않다라고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논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2025년에 와서는 동물성 기름이 몸에 좋지 못하다,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뚜렷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보시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같은 원리예요. 동물성 기름, 라드, 돼지고기 기름, 소고기, 목초 먹인 소고기의 기름, 양고기, 항생제, 성장 호르몬 맞추지 않고 키운, 방목해서 자란 닭, 오리, 이런 기름들은 몸의 보약이에요. 보약. 그 친구들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이로워요. 왜냐하면 같은 원리예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고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차치할게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몸에 좋다고 팔아. 포도에 기름이 있나요? 없어요. 콩에 기름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카놀라에 있나요? 없어요. 해바라기 씨유. 공장에서 기름을 넣어서 억지로 짜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건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는 거. 아보카도 기름 완전 기름지죠. 좋은 기름 많죠. 올리브유 완전히 기름지죠. 코코넛 엄청 기름지죠. 동물들 고기 썰면 엄청 기름 많이 붓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몸에 안 좋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 그냥 차고 넘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피부가 훨씬 더 좋아져요. 제 옛날 모습을 보신 분들, 제 불과 3, 4년 전에 제 모습을 아시는 제 지인분들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드름 해서 막 다크서클부터 해서 제 눈은 어떻게 뜨고 다니냐면 피곤해서 이렇게 뜨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 충분히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아니죠. 저는 제 케이스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하루에 식사를 얼마나 하냐면 기름 가득한 우삼겹 3인분, 양고기 2인분, 쌀밥 3그릇, 뭐 원한다면 정말 달달한 디저트 같은 것도 많이 먹어요. 한 두세 접시는 먹는 것 같아요. 쌀로 만든 걸로. 그리고 아보카도, 기름 잘잘 흐르는 아보카도, 뭐 소고기, 뭐 소, 양, 닭, 돼지 가리지 않고 하루에 식사 양을 다 따져서 칼로리만 따지면 정말 과장 안 하고 5,000칼로리는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 되나요? 거짓말 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해요. 많이 먹으면 살찐다 라는 말이 언제 맞는 말이 되냐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말은 맞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자주 먹는 고기, 찐채소,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군살이 더 빠지고 오히려 기운이 돋고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먹고 나서 여자분들 특히 많이 먹고 나서 막 죄책감 느껴서 다시 토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섭식장애가 생기고 거식증이 생기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드실 때는 그냥 맘 놓고 많이 드세요. 지금 살이 조금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모든 지식들을 잘 알아두시고 적용만 하시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장 상태가 되고 대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걸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예요. 동물성 기름을 쓰면 혈관에 낀다. 식물성 기름은 클린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 똑같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마케팅이고 잘못된 지식이고 사라져야 하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동물성 기름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나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들기름 이런 소수의 식물성 기름을 제외하고는 드시지 않는 게 몸에 훨씬 더 이로워요. 아셔야 돼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저는 수족냉증 있는 분들, 피로하신 분들, 간 수치 안 좋은 분들,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다 그냥 고기 많이 드시라고 해요.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조금 과장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단 하나는 명확해요.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라는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기름 생각하시죠. 동물성 기름, 삼겹살,
비계 가득한 삼겹살 많이 먹으면 이거 다 혈관에 낀다. 그래서 몸에 안 좋다. 성인병 걸린다. 잘못됐죠. 말이 안 됩니다. 양질의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성인병이 걸리고 혈관에 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냐라고 해보면 극소수예요. 극소수. 많이 배우신 분들, 흰 가운 입으신 분들, 의사 선생님들, 권위자분들이 삼겹살을 먹으면은 아주 죄악시 되는 어떤 먹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풍조를 많이 일부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삼겹살에 죄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삼겹살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삼겹살에 죄가 있냐면, 어떤 지방에 죄가 있냐면, 안 좋은 걸 많이 먹고 자란 좋지 못한 고기에서 추출해낸 지방, 좋지 못한 고기들, 좋지 못한 기름들,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는 것일 뿐이지, 기름을 줄이면 줄일수록 몸에 이롭다라는 잘못된 상식은 하루빨리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나 이런 영양, 음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너무 이젠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올바른 영양 지식들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전 정말 속상해요. 바른 얘기를 하는데 욕을 먹어야 한다니. 생소하다는 이유만으로 권위자분들이 말하시는 내용이랑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정말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기도 한데, 최겸님,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이기도 한데요. 설, 밀, 낫, 튀, 커, 유, 이 6가지를 식단에서 배제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빠르게 건강해집니다. 다른 거 많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옥살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살산염, 마이코톡신, 어떤 오메가6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 밀, 낫, 튀, 커유,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커피, 우유, 이 6가지가 우리 몸에 염증을 정말 많이 일으키고 몸에 해롭고 사람마다 알러지가 심한 음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끊기 쉽지 않죠. 설탕, 달달한 거 먹고 싶잖아요. 밀가루, 라면만 먹어도 밀가루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빵, 밀가루로 다 만들고, 나쁜 기름, 앞서 말씀드린 나쁜 식물성 기름들,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튀김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치킨 다 튀김이잖아요. 어떻게 끊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렵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맛있고 그런 것들, 그런 가공식품들, 그런 좋지 못한 식품들을 이미 너무 많이 드셔온 분들은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설밀나티 커유를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면서 대체 식품을 찾으시면 돼요. 대체 식품. 설탕은 뭘로 대체하시면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런 달달한 것들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밀가루, 쌀로 대체하세요. 쌀. 통밀, 현미 드시지 말고요. 쌀로 드세요. 쌀 맛있잖아요. 밀가루보다 훨씬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소화시키기 쉬운 것들인데, 굳이 밀가루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쌀로 드시면 돼요. 나쁜 기름 말씀드렸죠?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좋은 기름들로 대체하시면 돼요. 튀김, 바삭바삭하고 맛있죠. 양을 조금 줄여보시고 치킨보다는 차라리 햄버거를 드세요.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치킨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허니 땡땡 있죠? 저 정말 좋아해요. 저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허니 땡땡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냐면, 굳이 다 먹지 않고 반 정도만 먹고 반은 건강에 좋은 것들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 채워 넣어요. 그렇게 대체하시면 되고, 커피 어렵죠. 커피 끊기 정말 어려운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도 마시던 사람이에요. 하루 2잔씩. 근데 그거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하루는 드셔보시고 하루는 아예 먹지 마세요. 다음날은 드시고 다음날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 가시면서 커피 먹는 날 안 먹는 날을 하나 간격을 띄엄띄엄 드시면서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고, 카페인은 얼그레이와 같은 허브티 종류로 채워 넣으시면서 커피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자분들은 생리통이 좋아지실 것이고, 남자분들은 두통이나 근육통, 아니면 만성피로, 다이어트가 안 되셨다면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돼요. 카페인을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마이코톡신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유 어떻게 끊나요?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코코넛 밀크.
같은 우유, 같은 밀크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코코넛 밀크를 드시면 되고, 그나마 덜 나쁜 건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유를 끊으시는 것도 그냥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맛있으니까 고소하니까 많이 조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예 배제하셔야 돼요. 저처럼 건강이 1순위이신 분이라면 아예 배제를 하셔야만 건강이, 몸의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돼요. 설밀나트리커유, 설밀나트리커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먹고 있는 하루 식단은 조금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소금물, 소금차,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에사비 식초물, 그리고 가끔 프리바이오틱스 7g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소금 탁탁 쳐서 마시면 얼마나 맛있냐면 사골 육수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들이 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 장내에 있는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유익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막 살아나갈 수 있는 강인한 친구들이 아니라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 먹이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소금차, 에사비 식초물 혹은 프리바이오틱스 7g 정도를 타서 마시고 있고요. 아마 제가 점심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옆에서 보시게 된다면 정말 놀라실 수도 있는데, 고기를 몇 인분을 먹냐면 4인분을 먹어요. 4인분. 키로수로 따지면 1kg 정도 먹어요. 근데 왜 살이 안 찌나요? 지겹도록 말씀드렸죠. 앞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질의 고기들, 그리고 찐 채소들, 앞에 말씀드린 십자가 채소,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이런 채소들을 쪄서 먹고, 그리고 소의 간, 내장,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고 비타민 D가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간, 특히 소의 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동물성으로 이렇게 정말 충분히 먹어요. 고기, 찐야채 위주로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저는 점심에 그렇게 정말 충분하게 먹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미 배가 불러있고 그 음식들이 소화가 싹 되고 나면 몸에 에너지가 너무 충분하고 허기가 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녁 식사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제가 업무를 많이 하고 촬영을 많이 하고 수업을 많이 하고 온 날에는 저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떤 걸 먹냐면 또 똑같습니다. 코코넛 밀크. 그거를, 코코넛 밀크를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희석해서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를 잔뜩 넣고 유기농 바나나를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넣어서 완전히 갈아서 쭉 마셔요. 조금 더 달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알룰로스, 천연 감미료를 넣어서 마시게 되면 소화가 정말 빠르고 몸에 에너지가 확 차오르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무겁거나 살이 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내가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시거나 피곤하다거나 몸에 염증이 많다, 근육통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많은 걸 하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루틴 있죠? 이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건 라이블리 스무디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셔서 꼭 드셔보세요. 라이블리 스무디는 어떤 거냐면, 라이블리님, 최지영이라는 기능의학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십자가 채소를 갈아서 만든 야채 스무디를 말해요. 그 야채 스무디를 드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야채를 드시고 싶다면 생야채 먹어도 되나요? 맞아요, 안 되죠. 이제 아시겠죠? 야채를 쪄서 드시되 갈아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라이블리 스무디로 드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루틴 있죠? 2주만 따라해보세요. 2주. 많이 걸릴 필요도 없어요. 뭐 100년 만년 할 필요도 없어요. 2주만 따라해보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스스로 관찰을 해보시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감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유산균, 마그네슘, 에사비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주세요. 어떤 걸 먹어야 몸에 실제로 좋냐, 추천 제품 추천해달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거 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닌데, 유산균의 종류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덴프스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거 쿠팡에서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선파이버라는 제품으로 쿠팡에서 역시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여러 가지 많은 마그네슘 제품이 있을 텐데,
조금 깨끗하고 첨가물 안 들어간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저도 여러 가지 회사 제품 많이 먹다가 정착한 제품인데 쏜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 캡슐이라는 제품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돼요. 만약에 마그네슘만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칼슘만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하면 둘 중 하나가 융합이 돼서 체내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체내에 쌓여요. 배출이 잘 안 되고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쏜리서치 제품으로 드시면 됩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사비,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하면 정말 많이 팔아요. 쿠팡에서도 많이 팔고 이거 좋다 하면서 마케팅이 많이 돼 있을 텐데 제가 먹는 건 데니그리스사에서 만든 거 먹어요. 식초 제품도 고품질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전혀 설탕 안 들어가고 이상한 거 전혀 안 들어간 깨끗한 제품으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데니그리스사에서 만든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마시고 왔죠. 아침 식사로. 네. 샤워할 때도 저는 데니그리스 살짝 희석해서 이렇게 피부에 발라요.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피부가 빨리 좋아지실 겁니다. 꼭 드세요, 에사비. 네.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을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지만 결국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라는 권위에 슥 넘어가서 이 사람이 하란 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나고 지방간이 생기고 결과가 처참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면 생소한 정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 그 반대되는 올바른 지식들을 실제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2주, 3주 만에 2달, 3달 만에 치료되는 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해외의 전문가분들이 말한 내용들을 총 집합해 놓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최강의 식사, 최강의 단식, 갭스, 해독혁명, 슈퍼휴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책들 한 권 읽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권 읽는 거 2달, 3달이면 읽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보시면 제가 얻었던 이 눈부신 건강과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대형 병원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꼭 최첨단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대형 수술을 거쳐야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신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말하고 계신 최신 지식들을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근데 서치를 조금만 해보세요.